안녕하세요. 재테크 비밀노트의 문쌤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봄이 오면 생각나는 것? 맞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의 결혼입니다. 먼저 올해 결혼을 앞두신 모든 분들에게 미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 자체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하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좋은 선택을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도 그 중에 단연코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집입니다. 오늘은 집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강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강사님, 전세가 나을까요? 조금 무리해서 집을 살까요?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어디가 금리가 좋은가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이야기할 때 단골로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마 제 영상을 지금 볼 정도라면 이미 많은 부분 검색이 끝난 상태일 거고요. 여기에 또 뭐 좋은 정보 있는지 한 번 더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 영상을 누르셨을 텐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차원의 더 중요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면 아마 내용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거예요. 뭐 아주 특별하게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대략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여전히 걱정과 한숨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커플은 대출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세를 살까 월세를 살까, 그렇다면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용기를 좀 내서 부모님한테 손을 좀 벌려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 담보대출 이렇게 정보를 열심히 검색하는 게 비단 우리 신혼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평생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들, 딸한테 얼마나 더 보태줘야 될지 고민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신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어느 정도 그려놓은 대출 계획을 정리하기 전에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드릴까 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만나고 고민을 좀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평소에 꾸준히 부모님하고 돈에 대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요. 쑥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노후를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뿐인 둘뿐인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끔 무리수를 둡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결혼 자금을 대출받기도 하고요. 주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중간에 알아채더라도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쉽사리 거절하기는 쉽지 않죠. 부모님의 상황이 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팍팍한 여건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의 상황도 힘들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배우자와 어느 정도의 키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부모님께 어렵게 이야기를 좀 꺼내면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해줄 때 잠자코 받아라.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너네 행복하게 시작해라.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평소에 재테크도 미리 잘해 두셔서 자녀들의 결혼 자금 기꺼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고 좀 쉽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신혼부부들의 예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신혼부부들의 경우는 결혼할 때는 감사하게 받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노후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죠. 결혼할 때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감사하게 했는데 결혼을 했던 신혼부부가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이것을 빚을 내서 지원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를 좀 더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들이 당초 그분들이 세웠던 계획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결혼 자금으로 도움받았던 자녀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데 거기 있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보게,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실을 얘기할 것 같지 아니라네. 유언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렇다네. 진짜 전하고 싶은 유언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듣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한다네. 물론 우리가 오늘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맥락 여러분들 대략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오늘 큰 숙제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될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지원하는 건 아닌지 혹은 그 무리한 지원으로 인해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질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부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의 경제적인 분리가 함께 가야 되는 일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는 당당하게 작게 시작을 하고 아직 여유는 없지만 나중에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출 조건이 좋다고 해서 대출을 풀로 땡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대출도 빚이에요. 전세자금은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집주인 재테크하라고 빌려주는 돈이에요. 내 돈이 불어나지가 않는 거죠.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커플의 그릇 사이즈에 맞춰서 맞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집을 늘려가고 집을 사는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월세도 괜찮습니다.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 좀 아깝죠.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부모님한테 무리하게 손 벌리지 마시고요. 매월 그 월세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좋은 구조를 만들어 빨리 모아 나가십시오. 신혼부부가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아직 훨씬 젊고 건강하잖아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점점 잘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양극화가 커지니까 우리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 그리고 자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 어려운 부모님한테 지원받지 말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한테 지원받지 않는 부모가 되도록 건강하게 자산을 키워나가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좋은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